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9월달 전략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야 될 종목은 제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저평가 성장주 투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향후 10년 뒤에 자산을 어느 정도 증식하실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29배입니다. 너무 높다고요? 혹은 너무 낮다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이 모두 노후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지금 노후 자금 1억 원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10년 뒤에 자산이 29억 원으로 불어난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오늘 이 얘기를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이란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그 옆에다가 노후를 갖다 붙이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왜냐, 지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그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10억이 있다.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은 무서워서 위험하니까 1억만 가지고 투자한다. 그럼 나머지 9억 원 가지고 뭐 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금을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내 자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를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한다?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고수익보다는 안정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년 꾸준한 자산 증식을 이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투자법은 저평가 성장주 투자법인데, 이 투자법을 실천을 했을 때 매년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오면은 이 투자법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런 쪽으로 좀 일단 세웠습니다.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성장주 투자라는 게 뭐다? 자, 저평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 대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성장주라는 것은 실적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돈을 더 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법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쌀 때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지난해 2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올랐나요? 그러면은 지금이 상반기죠. 1, 2분기 합산으로 했을 때 실적이 좋아졌나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싸게 샀다. 이런 투자법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투자법이 과연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 투자법 저평가 성장주를 선택한 배경에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평가라는 뜻은 다른 말로 안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아까 그분이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9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1억밖에 투자를 안 하셨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고수익, 모두 고수익을 원해요. 근데 고수익 이면에는 고위험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투자법 중에서 고수익 저위험 투자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저평가 성장주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이 EPS 성장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성장 대비 싸게 거래되는 종목. 그래서 언제 판다? 적정 주가에. 언제 산다? 쌀 때. 근데 보통 뉴스에 나온 종목들은 죄다 여기 있는 거죠. 비싼 거.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 투자법은 투자의 대가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제가 다 만나 뵀던 우리나라 슈퍼리치들이고
네, 이 두 분들은 못 만났죠.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투자법들은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싸게 사는 거. 근데 워렌 버핏은 워낙 지금 돈이 많다 보니까 싸게 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그냥 적정 가치에 사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후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기법이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현존하는 투자법 중에서 가장 이걸 과연 넘어선 투자법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자, 보세요.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법은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모든 투자법들은 다들 고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나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고수익은 고위험이니까. 근데 이 투자법은 고수익과 동시에 안전합니다. 저위험. 이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고수익이냐. 자, 성장하는 기업, 만약에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2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는 20%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을 20, 30%, 30% 정도 싸게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됐다? 그러면 수익률은 무려 70%로 뛰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고수익의 원리입니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안전하다. 일단 싸잖아요. 싼 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싸면요, 실적 대비 싸면은 공매도 표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수 하락, 이런 악재에서도 그 진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이런 종목은 매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특별한 뭐 어떤 테마를 놓쳤다, 테마주를 놓쳤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저와 함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테마주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요.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매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안 그래도 싸게 샀어요. 안 그래도 실적 성장 대비 싸게 샀는데 지수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더 떨어졌다? 자, 제 눈에는 50% 셀로 보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졌다. 그럴 일은 없어요. 실적이 성장하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입니다. 자, 이때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이건 70% 폭탄 세일이죠.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 전략은 딱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급여 생활자분들은 월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더 사거나. 또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투자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악재가 종목마다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외적인 일이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져서 샀는데 갑자기 1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 때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 실패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가령 20종목, 실적 좋고 아주 싼 종목을 한 20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을 해요. 그중에서 예외적인 종목이 한 몇 개는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그런 악재를 모두 상쇄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성공 투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중률이 중요한데 그 적중률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간 목표 수익률을 40%로 저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 사실 미리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 수익률을 지금 7년째 지금 평균 수익률로 제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년간 통계를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40%가 나오고 있어요. 이 투자법이. 저는 이 투자법을 선택하기 전에 왜 고수익은 아이고 안 나오네요. 왜 고수익은 왜 고위험이냐? 수익은 높은데 안전한 투자법이 없느냐? 이제 그것들을 계속 찾다가 그것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싼 종목을 사게 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천을 했더니 이러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40%일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EPS 그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연평균 20% 이상만을 고집을 합니다. 그 20% 이상인 기업 중에서 성장률이 PER 대비 20, 30% 할인된 기업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한 60%가 돼요. 근데 실패하는 종목이 생깁니다. 상승 적중률 75%.
그런 뭐 실패한 종목이 20% 이상 나왔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40%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투자법을 실천을 하면서 이 적중률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수익률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40%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릴게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쪽 보면 이제 펀드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매년 1등하는 펀드가 돌아가면서 1등짜리가 있죠. 그게 평균적으로 15%라고 합니다. 15%. 그리고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13년간 연평균 25% 정도 기록했고 워렌 버핏이 초기 10년간은 한 50%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산 규모가 높아지니까 20%대로 떨어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죠. 40%가.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일 거예요. 의심을 할 거예요. 당신이 기관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보다 실력이 좋냐? 감히 어디 피터 린치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냐? 워렌 버핏보다도 네가 수익률이 좋냐? 의심을 하실 거예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저의 수익률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들에게는 제가 갖지 못한 이분들은요. 저보다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무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허리춤에 그 10% 칼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무기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 무기를 제대로만 쓰시게 된다면은 이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무기가 뭐다? 바로 소액입니다. 재밌죠? 소액 투자자, 그럼 맨날 뭐 소외당하고 피해를 보는 투자자 아닙니다. 소액이라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사고 싶은 종목을 모두 살 수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1,700개 종목 중에서 기업 중에서 실적 최상위, 저평가 최상위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최상위 20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스트 20을 갖고 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못 사요. 왜냐? 펀드 보십시오. 펀드는 뭐 자산 규모가 뭐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이잖아요. 다 살려면 이거 베스트 20 종목을 못 사고요. 죄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업들로만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워렌 버핏 초기 수익률이 50%였습니다. 연평균. 이걸 1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 뒤에 이것은 워렌 버핏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초창기 10년 동안은 연평균 50%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다음부터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 개인들은 자기보다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소액.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강점을 살리지 않고 계시죠.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저평가주는요. 보통 소형주에서 나요. 소형주에서. 그러니까 소형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마음껏 살 수가 없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더구나 그 거래량도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소형주에서 저평가주들이 제대로 나오느냐? 시가총액이 낮으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팀장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 기업은 펀드에 설정이 안 된대요. 펀드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특수 목적 펀드일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게 펀드에 편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종목을 증권사가 리포트를 발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리서치 센터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종목의 리포트나 이런 기업 가치가 시장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쪽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실적이 최상이고 저평가 강도가 최상인 종목, 최상위 종목 한 1%라고 가정한다면 한 20개 종목 남짓할 겁니다. 이런 종목만 포트폴리오에다가 구성을 하게 된다. 그럼 저희 수익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수익을 뒤에서 그 증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도로 저평가된 성장주, 최상의 종목만을 목표로 포트를 구성한다. 지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 지수를 제가 신경을 안 쓰냐. 자, 보세요. 지수는요, 평균입니다. 종목의 평균의 주가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종목이 있어요. 반대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야 될 종목이 있어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그럼 지수가 횡보한다고 투자의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런 기업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월달 지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는 게 저는 최고의 종목만을 담을 겁니다. 이미 보유를 했고요.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중에서 최고로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만 골랐습니다. 9월달 지수 관심 없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면 그만이죠. 왜 시장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까요? 반평균 점수잖아요, 이거는. 반에서 1등하는 친구에 관심을 갖지 왜 꼴등하고 뒤섞여 있는 이 반평균 점수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자, 근데 연평균 40%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할게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 정도 투자하게 된다면 14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고수익이죠. 여러분들 실천하실 의향 있으시죠? 근데 실천은 못합니다. 실천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연간 40%의 수익률은요. 월 기준으로 따지면 3.3%에 불과해요. 일주일이면 0.8%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 0.8%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래서 바로 투자를 못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거의 하루에 1%씩 벌기 뭐 이러잖아요. 하루에 1%씩 벌면은 1년이면 720%가 됩니다. 현실 가능한 수익률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신의 은총을 받지 않는 이상은 매일 1%씩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올해 저희 포트폴리오 실적이 최고인 종목인데 실적은 최고고 아주 저평가된 종목을 샀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매도했던 종목, 올해 1월 달서부터 매도했던 종목이 총 31개 종목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게 P&T 389%고 이건 2019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신흥 LCC, 실리콘웍스 이렇게 나왔죠. 실리콘웍스는 118%의 수익을 보였지만은 실패한 겁니다. 이건 원래 200% 정도는 벌 수 있었는데 아무튼 자, 이런 수익률이 나왔고 모두 거의 근접이 목표가에 도달했거나 이제 근접했거나 이런 이유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실패한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D&T하고 JW 생명과학. 실적이 부진했고 뜻하지 않는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자, 수익률이 평균 64%입니다. 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적중률 94%. 상승 적중률이죠. 두 종목 실패하고 나머지는 더 올랐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지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만을 집중했습니다. 시장 안 봤어요. 차트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재료 안 봤어요. 이 수익률입니다. 매도했던 게. 자, 이게 우연일까요? 7년째 이런 그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높았어요. 64%로. 제가 연평균 40%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수익률을 보면은 이건 이게 절대적으로 딱 봤을 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사람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와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게 된다면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베스트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힌트 계좌에 저 같은 이제 파트너가 종목을 입력하고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랭킹을 매긴 겁니다. 최근 3개월간의 최근 그 가장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제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베스트 5 중에서 3개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싼 종목을 샀는데 실패할 리가 과연 있냐.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성장주 투자의 결과가 앞으로 제 이름이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 그럼 다른 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하고 이제 함께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노후 자산을 하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크세요. 크다 보니까 종목을 특정 종목으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가 좀 많습니다. 자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마이너스, 그렇죠? 이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게 492%, 345%. 이 종목은 올해 목표가에 이미 도달했지만은 내년도 성장을 또 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연평균 30%씩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힌트 계좌라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의 수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파트너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중률이 87.5%입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난 종목이 몇 개 없고 플러스 난 종목이 87%가 있다는 얘기고요. 누적 수익은 36.3%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올해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질 겁니다. 자, 저평가 성장주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건 제 홈페이지에 항상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일 오시면서 이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저평가 성장주가 어찌 보면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중에서 최적의 투자법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